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 명제에서 뭘 배웠냐면은 P이면은 Q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은 항상 요 P가 작은 애고요, Q가 큰 애야. 그래서 작은 건 큰 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조금 가졌고 너는 많이 가졌잖아. 그래서 얘가 짜증나가지고 총을 빵 쏩니다. 그럼 총알이 날아가겠지. 그럼 총알이 날아가고 나면은 총을 맞은 애는 뭐를 흘려? 피를 철철철 흘려요. 그래서 총이랑 비슷한 발음이 있어. 충분. 제가 충분 조건이고요. 큰 애가 맨날 피를 흘리고 있어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작은 애는 맨날 총을 쏜다 충분 조건, 큰 애는 맨날 피를 흘린다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P랑 Q가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필요 충분이라고 불러. 됐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작은 게 충, 큰 게 필, 같으면 필충. 됐나요? 충분 필요 조건이란 말은 없어요. 항상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해. 자, 예를 봐봐. 7부터 10이랑 8부터 9거든. 이거 수직선 그려보면은 7부터 10 사이에 8부터 9가 들어가지. 그럼 누가 더 작은 거야? Q가 작은 거지. 근데 여기서 주어를 잘 봐야 돼. 누구는 이라고 나요. P는 어떤 조건인가? 그럼 P를 보는 거거든. 7부터 10이 P인데 P가 커요, 작아요? 커요. 크지. 그러면 크면 무슨 조건? 충분. 크면 총 맞아서 피 흘려야 돼. 필요 조건. 작은 게 충. 큰 게 필. 자, 왼쪽은 x는 1 하나 나오지. 오른쪽은 x는 1이랑 마3 두 개 나와. 그럼 p가 커 작어? p는 1 하나밖에 없어. 커 작어? pq 비교하는 거야. p가 커 작어? 난 하나 있고 넌 두 개 있어. 내가 커 작어? 작아요. 그럼 무슨 조건? 작으면 짜증나서 총을 쏴야 돼. 총을 쏘니까 충분 조건. 이해됐어요? 네. 큰 거 작은 거 뭔지 알겠어? 자, 여기 보면은 또 주어가 누구냐면은 P는 어떤 조건인가? P예요.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이니?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등변 두 변만 같으면 이등변이야. 정삼각형은 세 변이 같아. 아니에요. 맞다고 할 수 있지. 세 변이나 같은데 두 개만 같으면 돼. 근데 이등변이면 정삼각형은 되니? 아니요. 안 되지. 그러면 P는 뭐를 했어요? 총을 쏘기만 했지. 그럼 P는 무슨 조건? P가 총을 쏜 거야? P를 흘리는 거야? 충분 조건. 자, 얘 그림 그리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얘기야. 요거지. 자, A교 B가 A가 나왔어. A와 B의 공통점이 A다 라는 얘기지. 교집합은 공통점이니까 A, B의 공통이 A가 되려면 A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공통점이 A가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얘네 두 개는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작은 애는 충분 조건, 큰 애는 필요 조건. 두 개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됐나요? 자, not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not P가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not P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예요. 그러면 not P가 P 흘려야 돼. 이렇게 되지. not Q이면 not P다 라는 게 되지.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대우 뒤집어. P이면 Q. Q이다.
그럼 무슨 소리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P가 Q의 부분 집합. 자, 그러면 얘는 뒤집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랑 같은 말 Q 뒤집고 방향 뒤집고 P라고 써도 돼요. 그럼 P면 Q이다라는 얘기 맞죠? 지금 그림에서 P가 더 작잖아. P에서 P를 색칠하고 Q를 지워버리면 남는 게 없지. 색칠된 게. 그럼 공집합이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 P와 Q를 합하면 뭐가 나와? 저 그림 보면 돼. P, Q 합하면 Q. 그럼 얘도 맞는 얘기. Q에서 P를 빼면은 Q를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P를 요렇게 지워버리면 남는 게 있지. 도너츠 모양. 도너츠 모양이 남지. 그럼 걔는 공집합이다 라는 거 얘가 틀렸네요. 남잖아. 안 남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P랑 Q랑 공통점은 P이다. P가 안쪽에 있으니까 얘도 맞는 얘기고. 됐죠? 자, 누구는 필요 조건이냐면은 얘는 필요 조건이야. 그럼 제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래서 쟤를 크게 그려. A부터 4는 이렇게 커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 1부터 3까지가 요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우리 크다 같고 바깥쪽이 막혀 있으니까 무조건 등호 붙여요. 그럼 나는 여기서 A는 1 이하입니다 라는 게 나와. 자, 이번에 오른쪽 보니까 B는 충분 조건이래. 커 작어? 작아요. 그래서 요번에 B를 작게 그려. B부터 3. 그럼 바깥쪽에 마 1부터 3. 3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마 1부터 3. 그러면 여기도 얘가 커요. 바깥쪽 막혀 있으니까 무조건 등호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마 1보다 B가 크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그냥 A가 1 이하니까 A의 최대값은 1. B의 최소값은 마 1 이상이니까 B는 마 1.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0. 됐어요? 자, 얘가 필요 조건이래. 얘가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게 큰 거, 작은 거? 큰 거. 그럼 얘가 화살을 맞아야 돼. 크니까. 그럼 왼쪽에 누구야? 액브리는 0입니다 라고 나오지. 그럼 여기서 x가 마 2이면 오른쪽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그 오른쪽에 마 2 넣으면 돼. 4 플러스 2k 마이너스 6은 0. 2k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k는 1. 여기가 플러스였다. 미안. 내가 잘못 베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그래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는 2k입니다 라고 나서 k가 마이너스 1. 자, 내 조건인데 여기 보자. 주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는 화살을 맞아요, 쏴요? 쏴요. P이면은 Q이다 라고 이렇게 쓴 거지.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Q는 필요 조건이래. 그럼 Q는 화살을 쏴요, 맞아요? Q가 크대. 맞아요. 그러면은 Q는 R한테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R은 필요 조건이래. S한테. 그럼 S한테 맞은 거지. 그래서 얘가 또 누구한테 맞아? S한테 맞은 거야, R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보니까 S는 Q랑 비교했을 때 필요 조건이래. 그 S는 Q한테 맞아야 돼. 그럼 Q한테 맞으려면 Q가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요렇게 돌고 도는 애들이 생겨. 이거를 선생님은 돌고 돈다 해서 서클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돌고 도는 애들 PQ, Q, R, S는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서클을 이루는 애들은 필충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P는 화를 쏘기만 하지. P는 무조건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P는 이라고 나왔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Q랑 S지. QS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됐어요? 봐봐, 벌써 하나가 끝났어. 여기서 배우는 건 뭐밖에 없어? 작은 게 충, 큰 게 필, 같으면 필충. 근데 같다라는 의미가 우리 그림을 쓸 때 서클을 돌면은 필충이다. 요거 배우고 끝나는 거고, 뒤에는 이제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은 이런 거야. 부등식인데 뭔가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 뭘 넣든 간에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거 거의 다 건너뛰고요. 뒤에 하나만 배우면 돼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데 증명하는 방법에는요. 첫 번째, 직접 증명이 있고요. 그러면은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증명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야. 내가 직접 보여주는 거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냐. 자, 내가 현서가 남자임을 증명해봐 라 그랬어. 3초 안에 증명하면 100만 원 줄게. 3, 2, 1, 땡. 굉장히 쉬운 건데 증명을 못했지. 뭐 했으면 돼? 바지 벗으면 돼. 있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잖아. 자, 그게 가장 저질적인 저차원적인 증명 방법이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야. 그게 수학에서는 뭐냐면은 대입이야. 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인데 x가 1인지 해인지 확인해 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원래 근해공식 쓰면 되잖아. 풀 때는 그냥 1 대입하면 돼. 1마 3 더하기 1은 0이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닌 거야. 증명됐지. 대입했는데 성립 안 해. 직접 보여줬잖아. 이게 직접 증명. 그러면 간접 증명. 내가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우법과 나머지가 귀류법이야. 대우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 문제에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그럼 이거를 대우를 구해서 P이면은 Q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더 쉽게 바꿔서. 이게 대우법. 이게 대우를 위한 방법이고, 귀류법은 첫 번째 결론을 부정.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증명할 때 P이면은 not Q입니다 라고 해서 결론만 부정해서 증명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잘못된 거지. 원래 P이면 Q다가 맞는 건데 P이면 not Q가 증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틀린 거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뭐가 생기냐면은 모순이 발생해. 잘못된 걸 증명하다 보니까 잘못되지.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P이면 not Q가 틀렸으니까 P면 Q가 맞아요 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귀류법인데 이것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건 서술형이나 아니면 수행평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험 범위인 기말고사 때쯤에 수행을 보던가 아니면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서술형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넘기세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 지금 P가 누구냐면은 얘가 짝수이면 얘도 짝수이다. P이면은 Q이다 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를 대우를 이용하면은 n이 짝수다 라는 거를 n이 짝수가 아니다. 홀수 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n제곱이 홀수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요 n의 홀수를 2k-1이라고 놓는 거야. 그럼 n제곱은 2k-1의 제곱이 될 거고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2라고 묶으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나오고 뒤에 플러스 1이라고 되지. 그럼 얘를 내가 한글로 풀이하면 2의 배수보다 1이 더 커요 라는 거야. 2로 묶었으면 2의 배수잖아. 그럼 2의 배수가 짝수거든. 짝수보다 1 더 많으면 뭐예요? 홀수야. 그러면은 n이 홀수이면 n 제곱 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우가 참이니까 얘도 뭐예요? 참이에요. 이렇게 설명한 게 대우법이야. 얘를 직접 증명을 못하면은 이거의 대우를 증명해버리면 원래 있는 게 맞아요 라는 게 대우법. 됐나요? 귀류법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결론을 부정, 모순임을 밝힘으로써 참임을 증명. 이게 스텝 1, 2, 3 써준 거예요. 첫 번째 결론을 부정, 모순이 나와 무조건. 그러면은 참이야 라고 쓰는 게 귀류법이야. 그래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아두고요. 귀류법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여기 봐봐. 이거를 쓰는 게 서술형이거든. 아니면 여기에 빈칸을 막 이런 데다가 이렇게 뚫어줘. 이렇게 뚫어주던가 아니면 이런데 n제곱은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빈칸이 나와. 오케이? 요런데 이렇게 빈칸이 나와. 그럼 빈칸 넣기가 그거야. 그래서 요런 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 땐 빈칸으로 많이 나오고 수행평가로 보면은 외워서 써야 돼. 명제, 루틴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에 수행평가에 나와. 그래서 그건 그때 연습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안 푸셔도 돼요. 일단. 오케이? 요거는 later. A few moments later. 나 왜? 선생님 저거 다시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W. later. 저거 맞아요. 대문자로 쓰니까 헷갈려서 갑자기. 그 말하면서 쓰니까 W가 왜 나왔지?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니다. later. 자, 대소관계도요. 그냥 일단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숫자 대입하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제일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는 찾을 수 있고요. 등호 생각하기. 그래서 등호 생각하는 게 어렵거든. 자, 일단 1보다 작은 거 0이 있어요. 3보다 큰 거 4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 그럼 2개 곱하면 0 더하기 3일까? 얘 3 나오지. 0 더하기 4니까 이거 4 나오지. 그럼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요. 됐어요? 얘네 두 개가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는데 1번은 패스하시고요. 2번 마1이니까 여기다 마1 넣어봐봐. 마1 이상이라니까. 마1 이상이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마1, 0, 1, 2 이런 거 다 있지. 마1 넣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얘는 루트 2분의 1 나와. 루트 0 나오니까 0 나와.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근데 난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얘는 식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분의 a와 루트 1 더하기 a가 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a의 제곱은 1 더하기 a입니다 라고 나와서 4분의 a의 제곱이 0이라고 나올 거고 a의 제곱이 0 나오니까 a가 0이라고 나와. a가 0이면 좌우 똑같대. 그래서 a에 0 넣을 수 있는지 보는 거야. 0은 마일보다 크지. 0 넣을 수 있지. 그래서 0 넣으면 양쪽 같아지니까 나는 등호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크다 작다 먼저 찾아놓고 크다 작다 방향은 찾아야 돼. 숫자 넣어서. 그리고 두 식이 같아질 수 있나 없나를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얘는 지수가 달라.
그러면은 25를 50으로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를 25 곱하기 2라고 바꾸면은 3의 제곱에 25제곱이 3의 50제곱이야. 그 왼쪽이 9의 25제곱이 나오는 거고 3의 제곱이 9니까 오른쪽이 6의 25제곱 나오는 거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이렇게 찾는 게 대소비교. 안 어렵지? 절대부등식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외워야 되는 것들은 시험 볼 때 요 정도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랑 얘.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식은 고1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언제 배웠냐면은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 인수분해 곱셈공식 할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세, 비세, 시세 마이너스 3 ABC라는 거 인수분해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한 다음에 둘둘둘 빼기 둘둘둘 할 때 나오는 식이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지.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인수분해할 수 있었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는 상태에다가 요거 변형하는 거 2분의 1 앞으로 빼면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 근데 뭔가의 제곱은 0 이상이고 뭔가의 제곱은 0 이상이고 뭔가의 제곱은 0 이상이면은 0 이상인 거 3개를 다 더하면은 얘도 0 이상이지. 거기다 2분의 1을 곱해도 전체가 0 이상이지. 그래서 이 식은 전체가 항상 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ABC에 뭘 넣든 간에 이 식은 0 이상이 나와. 됐나요? 다음에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 절대값 2개를 더하면은 절대값 하나보다는 크거나 같다. 2개짜리가 하나보단 많잖아. 그리고 2개가 더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등호는 언제 붙냐? A, B의 부호가 같을 때나 0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하나 적어도 하나가 0이면은 저거 등호 성립해요. 근데 부호가 다르면 왼쪽이 무조건 커. 이런 거야. 3이랑 5랑 마이너스 2 넣는 거야. 그럼 왼쪽 7 나오지. 오른쪽 3 나와. 2개 더해서 절대값 지우면 3이잖아. 근데 얘가 뿔뿔이야 마마야 만약에. 그럼 5 더하기 2에서 7 나오지. 마오 마이 하면 마7의 절대값 7 나오지. 그러면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5랑 2야. 그러면 7, 7 똑같지.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만 뭐야? 왼쪽이 더 커. 그리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야. 그럼 0 더하기 2는 2고요. 0 더하기 2는 2여서 하나 0이어도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절대분은 막 이렇게 해서 절대값 이거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1학년 내용인데 중학교랑 요런 거 있어요. 절대값 A의 제곱은요 그냥 A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B를 곱하잖아. 그럼 우리 절대값 하나로 해서 A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값 C를요 절대값 D로 나누잖아. 그럼 얘도 절대값 하나로 해서 D분의 C라고 절대값은 오메가 바 같은 거야. 바바 있으면 합칠 수 있지. 절대값도 곱하기 나누기는 나눠서 합쳐줄 수 있고요. 요거 그냥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볼 건데 왼쪽에 있는 거 절대값 2개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 나올 거거든. 근데 얘를 A의 제곱에 2 절대값 A, B 합치고요. 그냥 B 제곱으로 써도 돼요. 오른쪽은 그냥 이거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나와서 여기서 얘를 빼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누가 날라갈 거냐면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날라가고요. 앞에는 2 절대값 AB가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AB가 남아. 그래서 그거를 뭘로 묶었대? 2로 묶었대. 그래서 가해들어야 할 말은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라고 나와. 이게 가에 들어갈 말. 그냥 식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등호는 아까 요거 언제 된다 그랬냐면은 내가 AB의 곱이 양수 결국 뿔뿔 아니면 와가 부호가 같던가 아니면 0이 되던가 이때 등호 성립. 이것도 그냥 듣고 넘기세요. 밑에 있는 거 보면서 풀고. 절대부등식은 뒤에 있는 거 하나 빼고는 다 그냥 들으면서 넘길 거예요. 그리고 따라 그냥 밑에 풀어보면 되고 증명 안 하실 거예요. 너네 밑에 증명하실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들으세요. 자, 이거 제곱을 할 때 하나라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자, 요거 볼 건데 이거 우리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보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x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뒤에 블러블러 썼겠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바꿀 거야. 그리고 전개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4분의 b제곱 생기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b제곱하면 저 빨강색 만든 거야. 근데 뒤에 뭐가 있어? 플러스 b제곱이 있어. 그럼 이 식 정리하면은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뒤에는 4분의 3 b제곱이 나와요. 이거 완전 제곱으로 다 바꾸면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오른쪽 뭔가의 제곱으로 바꾸려면은 2분의 루트 3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럼 봐봐. 얘도 뭔가의 제곱이고 얘도 뭔가의 제곱이잖아. 얘는 항상 0 이상이고 얘도 항상 0 이상이지. 0 이상인 거 두 개 더하면은 얘도 0 이상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외워야 되는 거 뭐 두 개 있냐면은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있지. 얘네 둘 다 0 이상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에세마 비세 인수분해할 때 에마 비에다가 뒤에 나오는 게 에제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고 에세 뿔 비세 할 때 앞에 에뿔 비에다가 뒤에 나오는 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 다 0 이상이에요. 많이 보던 거.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3개 아까 에세 비세 시세 마이너스 3abc 그 뒤에 나오는 거 0 이상. 세세 더하기 세세 세세 마이너스 세세 뒤에 나오는 것도 다 0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것도 시험 기간에 할 거니까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런 증명 문제는 니네 뭔가 증명하세요라고 해서 서술로 쭉 쓰는 거 있잖아. 그 문제들 풀지 마세요. 뒤에 문제 풀다가도 뭐 증명하세요 빈칸은 풀어. 근데 내가 처음부터 다 쓰는 거 있지? 없어. 뒤에 넘겨봐도 없어. 뒤에 문제. 근데 이렇게 밑에 있는 것 중에 뭐를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풀지 말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 자, 오늘 배웠던 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충분 필요 충분 조건 했어요. P면 Q다 했을 때 작은 게 충분, 큰 게 P 흘리니까 필요. 두 개가 같으면 필충. 이거 배운 거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배웠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충분 조건이 작은 거. 필충은 합친 거. 같은 거. 같은 거. 서로 같은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그리고 귀류법이랑 대유법이랑 막 갑자기 막 증명 방법 나와가지고 간접 증명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시험 때 서술형만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고3 수능 날에 무조건 나와요. 100%. 자, 이거는 정말 근해 공식 다음으로 수능 볼 때까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산술기하 1학년 때 배우고요. 2학년 3학년 때까지 주구장창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봐.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은요 합의 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곱의 평균이야.
내가 A와 B를 더하면은 두 개의 합의 평균을 구하면 니네 어떻게 해? 왜 평균 구하면 A 더하기 B하고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이게 합의 평균이지.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 항상 산술 평균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평균 구하라라면 산술 평균인데 다른 평균도 있어. 기하 평균도 있고요. 조합 평균도 있어요. 조합 평균은 그냥 얘기만 해주면 역수들의 평균이야. 우리 2와 3의 평균 그러면 2 더하기 3에서 나누기 2 하잖아. 그럼 조합 평균은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역수의 평균.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자, 이제 곱의 평균 볼 건데 A 곱하기 B를 했어. 이게 곱인 건 알지? 두 개의 곱. 나누기 2를 해서 곱의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얘가 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처음 배워. 근데 이게 왜 절대부등식이냐면은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산술 평균, 그냥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아. 자, 예를 들어 줄 건데 곱의 평균은 넓이거든. 자, 곱이 일정한 걸 볼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랑 16짜리의 사각형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2랑 8인 16짜리가 있고요. 곱이 16, 16이야. 4, 4, 16이 있지. 저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여기서 산술 평균을 먼저 구해볼 거야. 자, 우리가 아는 산술 평균. 1 더하기 16을 나누기 2 하면 돼. 2 더하기 8을 나누기 2 하면 돼. 두 숫자의 평균 구하는 거야. 4 더하기 4를 2로 나누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7이니까 8.5가 나와. 2분의 10이니까 5라고 나오고요. 2분의 8이니까 4라고 나와. 자, 이제 여기다가 기하 평균 쓸 거야. 1 곱하기 16에 루트를 씌우면은 4가 나와요. 2 곱하기 8에 루트를 씌우면은 4가 나와요. 4 곱하기 4에 루트를 씌우면 4가 나와요. 자, 보면은 항상 얘가 커. 근데 얘가 같아. 그래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곱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됐어요? 근데 곱의 평균은 넓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 길이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리할 건데, 자, 선생님 산술 기하를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요, 두 개의 합이야. 항상 2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라는 거를 여기 2분의 1을 여기다 갖다 곱한 거예요. 그냥 분모 실어서.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근데 내가 왜 동그라미 세모를 쓰면 저게 간단하게 안 나오고 식으로 나올 거거든. 덩어리 합은요 2 루트 덩어리 곱의 루트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 성립하는 거 여기 마지막에 보이지? 언제 같은 거야? 가로 세로가 똑같을 때. 그래서 등호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 거야. 자, 절대부등식에 되게 유명한 두 가지가 지금 배우는 산술 기하. 근데 옛날에는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를 배웠거든. 조합 평균이 제일 작아. 역수들의 평균. 곱의 평균이 중간이고 합의 평균이 제일 크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요 마지막 게 빠졌어. 한 8년 전부터. 그러니까 너네는 원래 다른 애들은 3개 배우던 거를 몇 개만 배워? 2개만 배워요. 줄었지. 그 다음에 여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졸라 복잡한 게 나와. 근데 얘는 고1 때만 나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하나. 산술기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는데 제곱과 제곱 각각의 합은요. 전체 곱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건데 얘는 그냥 보면서 따라 푸세요. 거의 여기 문제도 보면은 3대 1로 나와. 산술기하 3문제 나올 때 코시 1문제 정도 나와. 그다음에 뒤에는 코시가 안 나와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코시-슈바르츠. 산술기하만 무조건 나와.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주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거랑 산술 기하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중간은 다 저런 게 있었구나,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 자, 얘를 볼 때 얘는 무조건 양수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산술기하 언제 써요? 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안 가르쳐 줬네. 양수 조건에 역수가 나오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은 100% 산술기하예요. 나중에 정리해 줄 건데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우리 맥시멈, 미니멈이라는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 수학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유형이 있거든. 첫 번째가 2차 함수, 2차식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냐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꼭지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구하면 x값 나오고요. 거기다 대입하면 y가 나와요. 그게 최대 최소예요 라고 배웠던 거 하나. 두 번째, 양수 조건에 역수가 등장해. 그러면 이게 산술기야. 산기.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2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그래프가 나오고요,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세 가지야.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배우는 거지. 그래서 양수 조건 나오고 막 역수가 등장한다, 몇 분의 몇 이런 거 나온다, 그럼 무조건 산술기하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수 조건 있지. 누가 동그라미냐면은 앞에 있는 거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개의 곱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2루트 16이라고 나오지. 그럼 얘가 8이에요. 그럼 얘는 8 이상이지. 그럼 최소값 얼마? 8 이상이니까 됐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얘가 언제 8이 되는 거니?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라고 해서 a분의 2b랑 b분의 2a가 같을 때, 그래서 a의 제곱이랑 b 제곱이 같을 때 라고 나오지. 원래 a는 뿔마 b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둘 다 양수래잖아. 그래서 얘는 a랑 그냥 플러스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이건 나중에 문제야. 근데 내가 왜 동그라미 세모를 하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야. 동그라미 세모가 서로 같다라고 그러면 8이 나올 때 a, b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문제 보면은 이런 거 나왔는데 또 무슨 조건? 양수 조건. 두 개 합이라고 해서 애들이 제일 처음에 잘못 풀 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풀어. 그러면 틀려.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산술기하는 한 번밖에 못 써. 문제당 한 번. 얘 문제 두 번 써야 되잖아. 지금 산술기하. 그래서 한 번 쓰려고 전개하면 돼. 이렇게 전개하면은 4ab 더하기 1 나오고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4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은 ab분의 1 나와. 그래서 이거 풀면은 4ab 더하기 ab분의 1 플러스 5라고 나와. 그럼 이제 3개짜리 어떻게 하냐? 문자 있는 거 역수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얘는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4 나오지. 그 뒤에 플러스 5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4 나오지. 4 플러스 5니까 정답은 9입니다.
선생님 왜 산술기하 2번 못 써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볼게. 전개 안 하고 하면 얘도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 전개 안 하고 보면은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잖아. 그럼 얘는 2 루트 2개 곱하면 b분의 a라고 나와. 얘도 전개 안 하고 오른쪽을 보면은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야. 플러스를 기준으로 뿔만 나누면 돼. 동그라미 세모. 그러면 얘 2개 곱하면 2 루트 2개의 곱 a분의 4b야. 걔네 2개를 곱하면은 4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라고 나오면 4 루트 4라고 나오거든. 그럼 8이 나와. 정답 9래매. 틀렸지. 왜 틀렸냐? 자, 얘 빨간 거 성립하기 위해서는 a랑 b분의 1 동그라미 세모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a, b는 1 나오지. 근데 파란 거 성립하기 위해서는 4a랑 4b랑 a분의 1이 같아야 돼. 동그라미 세모. 그럼 여기선 a, b의 곱이 4분의 1이 나와. 어떻게 a, b의 곱이 1이 나오면서 4분의 1 나오는 a, b가 없지. 왼쪽 a, b랑 오른쪽 a, b가 다를 때를 구한 거야. 근데 나는 같은 식에 똑같은 걸 넣어야지. a 자리에 다 똑같은 걸 넣어야지. 한 번은 a 1 넣고 한 번은 4 넣고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는 한 번만 써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양수야. 동그라미가 누구야? 여기에서 동그라미 2x 세모 Y. 5y. 그럼 이제 쓰면 돼. 2 루트 2개의 곱 10xy보다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내가 구할게. 그래서 문제에서 xy는 10이라고 나왔잖아. xy도 10 넣으면 2 루트 100이지. 루트 100이 10이니까 몇 이상? 20 이상. 그래서 최소값 얼마? 20 그냥 구해주면 돼. 산술기야. 여기도 무슨 조건 확인하고 가는 거야? 양수 조건. 자, 밑에 보자. 이제 이거는 양수 조건이라 무슨 조건이냐면은 실수 조건이야. 그리고 갑자기 제곱이 막 나와. 그럼 이거는 코시-슈바르츠거든. 코시-슈바르츠는 내가 간단하게 했잖아. 그냥 저런 게 있어. 보고 풀어. 자, 코시-슈바르츠는 슈바. 자, 하나 제곱과 하나 제곱 얘랑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랑 하면은요. 요렇게 앞에 있는 거 2개의 곱과 뒤에 있는 거 2개의 곱을 찾아서 ax와 by라고 앞에 2개의 곱, 뒤에 2개의 곱 전체의 제곱을 쓰고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코시-슈바르츠야. 근데 얘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1차식 찾기야. 1차식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1차식이 여기에 있지. 그럼 저 식 그대로 여기에다가 뭐 넣은 거야? 2x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넣은 거야. 그럼 여기서 a가 2고 b가 1 나오잖아. 그걸 앞에 넣는 거야. a에 2 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얘 이하입니다. 이렇게 넣은 거지. 근데 문제에서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5고요.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5야. 그럼 나는 무슨 식 나오냐면은 2x 더하기 y의 제곱이 5,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요. 제곱해서 25 나오는 거 뿔마 5지. 그래서 얘를 마 5랑 5라고 쓰고요. 이거 사이범이니까 이 사이에 있어요. 누가? 2x 더하기 y가. 그래서 최대가 5 나오고요. 최소가 마 5 나와. 그래서 최대가 5 나오고요. 최소가 마 5 나와서 코시-슈바르츠를 항상 저렇게 뿔마 해서 답이 2개가 나와요. 산술기하는 최대 아니면 최소 하나밖에 못 찾아.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최대 최소가 동시에 나와요. 제곱해서 36 하면 뿔마 6이야. 제곱해서 49 뿔마 7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최대 최소의 합은 항상 0 나오겠지. 그래서 잘 안 나와 이 문제. 왜냐면 이건 그냥 공식 암기하고요. 1차식 개수 찾아서 넣는 거거든. 물론 이걸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수능에서는 고1, 고2, 고3 내용을 다 내야 되는데 30문제만 내야 되거든.
저딴 코시와르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탑 티어가 누구야? 동그라미 세모 산술기하가 탑 티어거든요. 잔잔바리는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귀류법, 대우법 안 나와요 수능에. 근데 명제라는 걸 배우다 보니까 뭘 배웠어? 대우라는 걸 배웠지. 근데 대우를 아니까 대우법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간접증명에 대우와 귀류 두 개 있으니까 귀류법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지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맥락에 걔가 있으니까 그냥 얘도 있어 두 가지 있어 원래 근데 니네 대우 배웠으니까 귀류도 알려줄게 하면서 붙여놓은 거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니네가 문맥과 맥락을 파악하면서 포인트별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혼자 못하니까 학원 다니는 선생님들이 찝어주는 거고. 오케이?